안녕하세요. 전공참TV의 독선생 정진영입니다. 전지적으로 공시생들의 문제풀이 시점을 참견해 드리겠습니다. 생문어 3강, 생활영어 문법 어휘의 중요한 포인트를 정리 한번 하도록 하죠. 1번 문제, 어법상 틀린 것을 고르시오. 이 문제 생각보다 1번을 하는 학생이 많을 수 있습니다. 문제를 미리 풀고 인강을 들으셔야 됩니다. 1번을 많이 한 학생은 1번 동사 밑줄이면은 보통 학생들이 무엇을 고민하죠? 수태 시제를 고민하죠. 자, 수태 시제를 고민하는데 과거 완료 시제가 맞는지를 확인해 봤을 때 2번의 신스를 보니까 1번을 신스와 잘 어울리는 시제는 현재 완료니까 1번을 오답으로 했을 겁니다. 네. 왜 틀렸냐? 신스를 보고 앞에만 봐서 그래요. 자, 뒤도 봐야 합니다. 두 번째 포인트 잡아드리면 since는 뒤에 과거 시작 시점이 나와요. 자, 해석이 과거에 뭐뭐한 이후로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과거에 뭐뭐한 이후로 이런 뜻이기 때문에 시점을 물어보는 게 과거의 시점이 나와야 됩니다. 언제 시작했는지를 알려줘야 되고 그래서 지금까지 뭐 주절의 시제는 여기다 써도 되고 위치는 여기다 써도 되는데 그랬을 때 현재 완료랑 어울리는 게 신스의 포인트죠. 뒤에 기간이 나오면은 안 돼요. 2years라고 하는 건 기간. 그렇기 때문에 틀렸다라고 2번이 틀렸습니다. 2번이 맞으면 1번을 고쳐야겠지만 지금 2번 뒤가 기간이었기 때문에 틀렸다. 언제부터 시작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2번을 for 2년 동안 그때까지 쭉 살아왔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이게 since의 여러분들 봐야 될 시점 포인트입니다. 자, 앞에 보고 뒤도 봐야 한다. 그죠? 전치사면 과거 시작 시점이 나오고요. 접속사면은 과거 동사가 나오되 역시 주절 시제는 현재 완료를 똑같이 씁니다. 라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이게 신서 포인트. 이해되셨죠? 자, 3번 가보면 3번은 그렇게 큰 포인트는 없습니다. 그러나보다 의미가 더 센 개념의 접속사로서 대열이 문도 나왔죠? 대열이 문도 나왔기 때문에 동사, 주어에 해당이 될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나이 든 사람이 그 집에서 2년 동안 쭉 살았었는데 그러나 사람은 없다, 영혼은 없다, 사람은 없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어떤 사람이냐면 이미 동사 주어라고 하는 문장의 구조가 다 나왔는데 갑자기 또 주어 동사가 또 나왔으면 여기에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빠진 거죠. 그래서 he부터 neighborhood까지 앞에 있는 so를 수식해주면 돼요. 전체 마을에서 그가 알고 있는 사람은 없었다. 2년 동안 살았음에도 알고 있는 사람은 없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이렇게 보시고요. 4번의 포인트는 대명사 체크법 가리키는 명사 찾았어야죠. 자, ol드man 가리켰으니까 he 단수로 괜찮았고 동사의 목적어 없는 건 아까 목관대로 앞에 거 수식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였기 때문에 지금 목적어 없는 채로 태도 잘 썼다.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의 중요한 거는 since를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그 시점의 포인트를 잡는 거였습니다. 자, 정답은 2번으로 해결했고요. 2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틀린 걸 고르시오. 자, 1번 어디 밑줄이 가 있죠? 네, 부사에 밑줄이 가 있는 거는 반드시 형용사랑 고민하는 겁니다. 이 문제도 은근히 1번을 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랬냐면 아마도 뒤에 이렇게 ing라고 하는 동명사가 나왔습니다. 동사에다가 ing를 붙였다. 동명사는 명사니까 꾸며주는 품사는 형용사 아니냐라고 보셨겠지만 참견해드리면 잘못됐어요. 동명사가 명사라 하더라도 이 덩어리의 품사가 명사로 사용이 될 뿐 실질적으로는 동사에서 출발을 한 거라서 준동사는 싸그리다 부사가 수식해줘야 옳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철저하게 그의 새로운 작품을 조사한 뒤에 여기까지 날라갔고요. 자, 2번 historical은 역사에 관한 이란 뜻으로서 픽션을 꾸며주고 있으니까요. 역시 형용사 부사, 명사 수식은 형용사가 맞죠. 항상 1번, 2번 부사 형용사 밑줄 가 있으면 그 반대를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요.
형용사 같은 경우에는 명사에 대한 설명을 준다. 부가 설명을 준다라고 보시면 되고, 부사는 원래 영어로 adverb입니다. 동사에다가 add 붙인 거가 부사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동사를 부연 설명합니다. 주로 요거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뭐 물론 그렇지 않아도 부사는 명사는 제외하고 형용사, 부사, 동사, 문장을 수식해 줄 수 있는 기능은 있어도 주로 동사로서 여러분들이 보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2번 확인해 봤죠? 자, 그 소설가가 관심이 덜했는데 어디에 관심이 덜했냐면 이런 거에 관심이 덜했다. 자, 해석을 디테일하게 볼 필요는 없어요. 자, 근데 less가 나왔는데 뒤에 as가 나왔잖아요. 비교의 대상을 주는 겁니다. 여기에 관심이 덜했고 여기에 관심이 더했다. 뭐 이런 말이잖아요.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것보다 여기에 관심은 덜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비교를 주고 있는 짝들이 나왔기 때문에 less와 맞는 비교급이 than이 나와야 올바르죠. 자,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확인해 보셨고요. 어디에 관심이 있었냐면은 4번 affect에 밑줄 가 있는 거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에 1강 때 한번 보셨을 건데요. 기억나십니까? 그죠? 네, affect에 밑줄 가 있으면은 좋습니다. effect와 비교한다. 의미 차이. 대상에 영향을 미치다는 affect. effect는 어떤 결과를 초래하다는 의미였죠. 자, 그 당시 국제적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관심이 있었다라는 의미였기 때문에 4번은 하자가 없었습니다. 자, 지난번에 봤던 공식이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잡고 갔습니다. 이해되셨죠?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자, 앞으로 여러분들이 비교급을 만났으면은 뒤에 가서 뭘 확인한다? 뒤에 가서 than을 확인한다. as를 쓰면 틀린 거로 간주해 주셔야 되죠. 반대로 than이 있는 걸 확인해 봤으면 앞에 비교급, 즉 more 혹은 er이 있는지를 반드시 보셔야 돼요. 생각보다 앞에서부터 보는 관점이라서 아까처럼 레슨을 보고 자꾸 than을 보려고 하는 시점은 있는데 학생들이 앞에 거 그냥 쭉 넘어갔다가 than 나왔네 하고 이렇게 넘어가면 앞에 비교급이 안 나와도 그냥 넘어가는 경향이 있어요. than 있어? 그럼 거꾸로 앞으로 딱 가서 비교급 확인해 보시는 거가 필요합니다. 조심할 거는 than이 있을 때 반드시 비교급이 있다고 해서 than이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as를 쓰면 잘못됐을 뿐 than 이하가 생략될 수 있기 때문에 비교급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than을 찾는 건 아니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어요. 자, 이해되셨죠? 뭐 여러가지 또 비교급 포인트가 있겠지만 다시 한번 복습 암기 카드로 올려드릴 겁니다. 그거 보시고 비교급 포인트를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가볼게요. 어법상 틀린 것을 고르시오. 1번 나는 궁금해한다. if가 나왔습니다. 자, 이미 wonder라고 하는 타동사에 if가 나왔기 때문에 딱 봐도 if는 명사절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주어, 동사, 지금 보어 잘 나왔다고 볼 수가 있고요. 포인트 잡아드릴까요? 자, if가 나오면 일단은 완전한 문장이고 만약 뭐뭐라면이란 의미는 우리가 부사절로 사용이 되고 뭐뭐인지 아닌지란 의미는 명사절로 사용이 됩니다. 요럴 때 포인트가 뭐냐? 같은 의미의 접속사인 whether하고 비교해서 물어보는데요. 특이한 점이 명사절이니까 문장에 주목보,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었으나 if절, 명사절 같은 경우에는 타동사의 목적어 자리만 가능합니다. 요게 포인트였죠. 그죠? 목적어 자리만 가능해요. 주어 자리, 보어 자리,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 다 안 되는 걸로 잡아주시는 것이 가장 첫 번째 포인트. 자, 지금 이만큼의 덩어리가 원더의 목적어 자리였기 때문에 일단은 if는 잘 썼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 if 다음에 투부정사는 올 수가 없고요. 세 번째 포인트, if와 or not은 연결이 안 된다라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1번 포인트. 두 번째 포인트가 또 하나 또 있어요. 조금은 어려운데요. 네. 월스를 보시는 거였습니다. 월스.
자, 그죠? 자, 기본적으로 was ing라고 이렇게 암기하셨던 분들이 있을 겁니다. 뭐뭐 할 만한 가치가 있다. 낡은 자전거는 수리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표현으로 was ing가 두 번째 포인트. 빈출도가 높아요. 잡으셔야 됩니다. was ing. 얘를 전치사로 보시면 편해요. 품사가 형용사도 있으나 전치사로 기억하면 전치사 뒤에 명사는 당연히 되고 전치사 다음에 투부정사는 안 되죠. 이렇게 암기하시면 좋고요. 좀 어려운 걸로 좀 접근을 할 것 같으면 좀 어려운 거. 네. 요 ing를 썼을 때 사물주어가 나오고 be was 동명사를 썼을 때 얘를 능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 이유는 이 능동형의 목적어가 문두로 나간 형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동이 아닌 능동형이 맞다라는 것을 잡을 필요가 있어서 수리하는데 뭐를 수리하다 목적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능동형이 맞아요. 그 목적어가 문두로 나간 형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was ing를 잘 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교해서 볼만한 was는 was가 있어요. was는 오부 동명사. 전치사 오부 다음에 명사도 가능하겠죠. 그렇지 않으면 worthy 투부정사도 가능하기 때문에 자, worthy는 전치사 오부를 기억해 주시고 worth는 전치사로서 품사를 암기한다면 투부정사가 안 된다는 것을 이해하셨을 겁니다. 조금은 길었지만 자, 이런 식으로 관련된 포인트를 잡는 거였고요. 이번 문제 enjoy ing 정도로 쉽게 보고 넘어가시면 되겠죠?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enjoy ing always 빈도부사의 위치는 어디라고요? 빈도부사의 위치는 일반 동사 앞, 조동사, 비동사 뒤에 위치하죠. 자, enjoy 앞에 always 잘 썼다고 볼 수가 있고요. 3번하고 4번이 관련된 문법으로 지금 나온 겁니다. 3번 have, 4번 let을 봐서 사역동사의 흐름으로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 자리에 투부정 쓸 수 없고요. 목적어, 목적격 보호 자리 이렇게 투를 뺀 원형 부정사를 잘 썼다. 맞는 문장, 틀린 문장이 되겠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사역동사를 이런 식으로 잡으셔야 되고요. 4번 추가적으로 be inclined 투부정사를 잡으시면 더 좋겠어요. be inclined 투부정사 네,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의미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포인트를 한번 정리해드리면 사역동사 let me have가 있죠. 자, have, 자, make, let 요게 있는데 사역동사가 오형식 패턴을 쓸 때 목적격 보호 자리에 쓸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투부정사는 쓸 수가 없고 현재 분사는 쓸 수가 없어요. 능동이면 원형 부정사를 써야 되고요. 수동이면 과거 분사를 써야 합니다. make 어법이 같고요. have는 좀 특이하게 원형 부정사를 쓰지만 과거 분사를 수동일 때 과거 분사를 쓸 때 앞에 be를 쓴다는 것이 특이사항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have 사역동사 나왔을 때 목적격 보호 자리에 쓸 수 있는 준동사의 종류를 물어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떤 게 안 되는지를 잘 이해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공식으로 정리 한번 하도록 하고요.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자, 빈칸에 알맞은 문법을 고르시오. 이미 보기한 쫙 보니까 딱 봐도 what을 가지고 물어본 문제 유형인 것 같죠? 그리고 또 나왔습니다. wonder 타동사에 지금 목적어 자리를 물어봤습니다.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한 명이 궁금해 한다면, 몰라 한다면, 목적어를 몰라 한다면, 진짜 대화라는 것은 일어난 것은 아니다. 이런 문장이 나왔죠. 자, 기본적으로 what이 나오면 뒷문장이 불완문이어야 됩니다. 자, 불완전한 문장이 나와서 이만큼의 덩어리가 명사절이어야 하죠. 자, what이 나왔는데 뒷문장이 다 불완전하게 say의 목적어 없고 동사의 주어가 없고 역시 say의 목적어가 없는 걸로 계속 문장은 잘 흘러간 것 같죠. 근데 2번은 좀 구조가 이상해요. did도 나왔고 주어 다시 동사 원형이 나온 거기 때문에 이번에 what절은 지금 의문문의 형태죠. 그죠? What did others say?
의문사 동사 주어는 퀘션 마크 찍힌 의문문이기 때문에 올바르지 못했습니다. 왜냐면 지금은 타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야 하죠. 그러면 보통 우리가 의문사 동사 주어란 이런 의문문을 다른 문장에 종속시키는 것을 뭐라고 하죠? 간접 의문문 혹은 의문사절이라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어순이었죠. 의, 주, 동을 기본적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동사 주어의 어순은 다시 주어 동사의 어순을 바꿔줘야지 옳기 때문에 2번은 틀린 걸로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1, 3, 4 도대체 뭐가 또 두 번째로 물어본 포인트냐? 출제자의 의도를 알으셔야 돼요. 보기항에서 차이점 the other other 여기서 이미 차이점 알으셨어야죠. 자, 더를 쓰는 건 언제 씁니까? the other일 때 더를 쓰는 건 나머지일 때 쓰죠. 나머지일 때 씁니다. 그러면 the others는 복수니까 나머지들이고 나머지 하나를 가리키죠. 이렇게 더를 쓰는 거는 나머지일 때 쓰는 거고 나머지란 말은 수화가 제한적일 때 쓸 수 있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수를 알 수 있거나 제한적인 경우에 쓸 수 있어요. 자, 대화를 참여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얘기했으면 그 수는 제한적이고 대화를 참여하는 사람들의 수는 제한적이고 한 명 얘기했으니까 나머지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죠. 자, 4번은 틀렸고요. 그래서 the other 쓰고 say의 목적 없는 것이 정답이 되겠고요. 1번은 say의 목적으로서 사람은 쓸 수가 없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1번은 틀린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갈 수 있겠어요? 정리를 한 두 가지 정도로 한번 해드릴게요. 자, 기본적으로 say는 타동사밖에 없습니다. 타동사. 삼형식 동사밖에 없어서 목적어에 사람을 쓸 수가 없어요. 그죠? 네, 명사나 대절 같은 형태의 모습으로 자주 나옵니다. 반면에 tell은 잘 나오는 형식이 3, 4, 5형식이에요. tell은 사람을 목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통 흐름이 흘러가기 때문에 이런 구조로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됐죠? 자,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나중에 say 때 좀 더 자세하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say 다음에 사람 나온 건 틀린 문장 구조로 이해하시면 될 것이에요.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1번이 의미가 맞겠죠. 이렇게 간단하게 내용 잡아봤고요. 6번. 자, 대통령은 물었습니다. 의회한테요. 뭘 요청했냐면 권한을 요구했죠. 자, authority to 부정사는 할 권한. 이렇게 꾸며주시면 돼요. 자, 지난번에 한번 했는데 1강 때 어떤 명사, 미래적인 명사가 나오고 투부정사가 나오는 경우는 뭐뭐 할 명사, 투부정사의 미래적 성향과 미래적 명사의 성향이 잘 어울리기 때문에 취할 권한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대통령이 의회한테 권한을 요구했는데 어떤 권한이냐면 취할 수 있는 권한을 어떤 단계든지 그가 간주하기에 자, 5형식 동사로 흔하기 때문에요. 앞에가 목적어가 이미 구조상 나간 거고요. 여기가 목적격 보호 자리가 되겠습니다. 즉 단계에 대한 설명이죠. 어떤 단계를 어떻게 고려하는 그 단계를 취할 권한을 의회한테 대통령이 달라고 하겠습니까? 그쵸? 긍정적인 단어예요? 부정적인 단어예요? 긍정적인 단어가 나와야 맞죠. 대통령이 그 사람이 고려하기에 나쁜 단계를 보진 않겠죠. 긍정적인 단계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라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요. 근데 그걸 뭐를 포함하고 있냐면 including 전치사, 자,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네, 이렇게 봤고요. 블랭크는 플러스 단어이기 때문에 redundant, 불필요한, 잉여의, 필요 없는, 남아도는 마이너스고요. appropriate, 적절한의 부정의 의미, 부적절한 마이너스라서 틀렸고요. 자, partial은 편파적인인데 부정의 의미니까 공정한, 그죠? unbiased, 이런 식으로 fair, 공정한, 이런 식의 단어들이 되겠습니다. 좀 어려운 단어 나오면요, non-partisan, 초당파적인 이란 의미가 되겠어요. 자, 이게 공정한이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3번 필요한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2번하고 3번이 긍정적인 단어인데
대통령이 무력이라는 것을 무력 사용을 포함해서 어떤 단계, 공정한 단계입니까? 필요한 단계입니까? 필요한 단계. 무력이지만 무력이 공평하지는 않아요. 무력이지만 네, 필요한 단계라면 쓸 수 있는 권한을 달라라고 요청하겠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리든던트는 중요한 단어라서 한번 잡고 가면요. 자, 과잉의, 남아도는 불필요한 이란 뜻으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동의어 반의어 정리해드리면요. 불필요한 것은 남아도는, 그렇죠? 넘치는, 잉여의 이런 의미에서도 이제 확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흑자, 과잉 넘치는 거를 가리키고요. 슈퍼플러스 마치 넘치는, 불필요한, 반복적인 넘치는 이런 단어들. 어반던트는 풍번이죠. 너무나 풍부한, 그래서 불필요한 넘치는 이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필요한이라는 의미 다시 좀 가면요. requisite 해가지고 같이 필수적인, 실질적인, 필수적인, 꼭 필요한,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알겠죠? 정통의 꼭 필수적인 이런 식의 이제 의미들하고도 반의어가 되는 거기 때문에 같이 어휘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7번 hold good은 유효하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뭐 어렵지 않기 때문에 효력이 있다라는 4번으로 가시면 되겠고요. 뭐 비슷한 단어는 take effect도 네, 효과가 있다, 효력이 있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겠습니다. 이 계약서는 5년 동안 유효합니다라는 뜻이죠. 정답은 4번이고요. inactive는 active의 부정의 의미고요. 그죠? 네. 이 화사는 지금 위험하지 않는데요. 이유가 지금은 활발하지 않고 지금 다 죽어 있기 때문이다. 그죠? 다 활동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의미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잠자고 있는 의미의 4번 dormant가 정답. immense는 엄청난, 거대한 이란 뜻이 되겠고요. 자, vigor 자체의 뜻이 뭡니까? vigor, 요게 기운이란 뜻이죠. 기운을 불러 넣어주는 이란 의미가 되겠고요. 3번에 요 단어는 일탈하는, 그렇죠? 정도에서 벗어난 이란 의미가 되겠습니다. 정리 한번 해보드리면요. 움직이지 않는, 그래서 나태한, 경제로 넘어가면 그래서 시장이 죽은, 불경기란 의미가 또 사용이 될 수 있고요. 동의어로 정리해드리면 모션이 없는, 잠자는, 계속 앉아서 쉬고 있는, 그렇죠? 이런 단어들이 torpid 가 되겠고요. 마취하고 있는 lethargic 이런 단어들, 그 다음에 잠자고 있는 이런 단어들도 동의어가 되겠습니다. 요건 약물에 취한이란 뜻이고요. 네, 요거는 최면의 이란 뜻이라서 움직이지 않는 이란 의미로서도 동의어 군에 들어갑니다. 반면에 활발한, 뭐 쉬운 단어들 active, energetic, powerful 잡았고요. 그 다음에 enterprising, vigorous 정도를 동의어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밤을 새서 일을 하다 공부하다 뜻이죠. 엄마 나 좀 포스터 붙이는 거 도와줄래? 했더니 도와줄게. 근데 도와주는 이유가 너가 밤새서 일하는 걸 원치 않기 때문이야. 의미상 어울렸고요. 자, keep eye on. 지켜보다. 잠깐 동안 내 강아지 좀 봐주시겠어요? 네, 문제 없어요. 하자가 없었고요. 자, be tired of 요거 하나 단어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피곤하다 뜻이 아니라 질리다라는 뜻이에요. be sick of. 뭐뭐에 질리다. 그래서 학교 일하고 일하는 거랑 학교 과제랑 저글링 왔다 갔다 하는 거에 질렸어. 그러니까 두 가지 일을 하는 건 아마 너가 힘듦에 틀림없지 라고 얘기하는 것까지도 좋았습니다. 4번 get laid off가 나왔죠. 이미 한번 했죠. lay off는 해고하다. get은 비기 때문에 수동. 지난주에 짐이 해고된 거를 넌 들었니? 라고 물어보니까 당연히 너는 갖고 있어 많은 nerve를. 자, nerve가 명사는 신경이란 뜻도 있지만요. 대담함, 용기도 있고요. 조금 더 반대로 가면은 뻔뻔스러움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get a lot of nerve는 대담하다, 용감하다, 뻔뻔하다는 뜻이에요. 아니 짐이 지난주에 해고당했다는 소식을 들었냐고 물어봤더니 너가 대담하구나 뻔뻔스럽구나 얘기하는 거는 네, 잘못됐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10번 달려가. 자, stand somebody up. stand somebody up. 바람 맞추다. 라는 뜻입니다. 메리가 지난주에 바람 맞았어. 그랬더니 친구가 That's one of those things. 그런 것들 중에 하나지 뭐 라고 얘기했어요. 이 표현이요. 에이 뭐 다 그런 거지. 이런 식으로 말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세상사 그런 거 아니겠어. 에이 그런 것 중에 하나지 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겠어요? 보통은 뭐 기운내 힘내 괜찮아 바람 맞았어도 뭐 쌤통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없겠죠. 기운내 이런 식의 표현이 필요했고요. 너는 그래서 오히려 돈 모으지 않았어. 그쵸? 외식하지 않았고 영화 보러 가지 않았으니까 오히려 돈 모은 거 아니야? 괜찮아 기운내 정신 차려 힘을 좀 내. 요게 4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Pull oneself together 이게 기운내 동의어 cheer up 뭐 이런 형태인데요. 이따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3번 beat the book, hit the book 요거는 열심히 열공하다 뜻이고요. 2번 너가 지나치게 많이 갔잖아 지나쳤어 라는 표현입니다. 자 1번 beats me인데요. 요게는 원래가 it beats me예요. 그래서 s를 붙이는 게 맞는데요. it을 보통 빼고 쓰는 표현입니다. 생활영어에서 보통 beat이 이기다 때리다 뜻도 있지만 추가적 의미가 당황케 하다는 뜻도 있더라는 거. 그래서 그것은 나를 당황케 해? 나를 혼란스럽게 해. 뭔 말이야 그거? 잘 모르겠어. 그래서 beats me는 I don't know 이런 거랑 동의어거든요. 네, 잘 모르겠어.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pull yourself together는 기운내, 긍정적으로 생각해. 이런 거고요. cheer up, be optimistic, don't be negative는 쉬운 단어들이었죠. 자, get down 이런 단어들 좋은 밝은 면을 보세요라는 표현으로서 기운내라는 의미가 사용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 3강 이었 네, 공부가 힘든 학생들 저희 영독사에서 영어에 독을 품고 가르치기 때문에 한번 오셔서 상담 한번 받아보시도록 하고요. 학습 시간의 관리가 합격이 될 수 있게끔 드리겠습니다. 곧 또 시험에 임박하거나 이제 앞으로 영어 때문에 고민되는 친구들은 자, 영어 고득점 완성까지 실강 프리패스로 독사반 정진영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14기 모집하고 있고요. 선착순을 모집하고 있기 때문에 영어 때문에 고민되는 학생들은 오시면 반드시 영어 고득점 점수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전공참TV의 독선생 정진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